깊이 들어가고 싶다면 넓게 파는 작업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먹는 거랑 이치가 똑같아요. 우리가 편식을 하면 영양소 섭취에 불균형이 생기죠. 편식 독서를 하면 뇌에 공급되는 지식과 정보에 불균형이 생깁니다. 뇌 속에 담긴 지식과 정보들이 시쳇말로다가 고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뇌가 거고요. 지식의 되먹임, 정보의 되먹임 현상 같은 게 벌어지는 거죠. 안녕하세요. 리터러시 교육 채널 언어의 정원의 대표 이동규입니다. 자, 오늘은 편식 독서의 문제점을 좀 얘기해 볼게요. 편식 독서, 쉽게 말해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나 장르의 책만을 읽는 행위죠. 실제로 독서 전문가라 하는 사람들도 많이 권장하는 독서법이죠. 좋아하는 것만 읽어도 충분하다. 내 맘 내키는 대로, 내 맘 끌리는 대로 읽는 즐거움. 우리가 이런 슬로건 많이 보잖아요. 전 사실 개인적으로 편식 독서도 장점은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장점이 너무 한시적이에요. 이걸 길게 끌고 가면 오히려 독이 되는 측면도 있죠. 그럼 편식 독서가 장점을 발휘할 때가 언제냐? 책에 흥미가 정말 1도 없고 그야말로 책과는 담 쌓고 지낸 사람들, 그런 분들에게 편식 독서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속칭 책 읽는 맛과 재미를 느끼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독서에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이 책을 좀 더 자주 많이 읽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줄 수는 있어요. 일종의 마중물 효과라고 하죠. 하지만 자신이 선호하는 분야나 장르를 알게 된 뒤에 너무 이쪽으로만 파고드는 것도 문제는 있죠. 이게 먹는 거랑 이치가 똑같아요. 우리가 편식을 하면 영양소 섭취에 불균형이 생기죠. 편식 독서를 하면 뇌에 공급되는 지식과 정보에 불균형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문학을 좋아해가지고 시, 소설, 에세이를 주로 읽는 분들은 상상력, 문장력, 표현력, 또 감정이입 능력, 이런 것들은 상당히 발달해 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안이라든가 특정 문제의식에 대해서 아주 정밀하게 시시비비를 가릴 줄 아는 능력, 그러한 능력들이 다소 약한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문학이란 장르의 콘텐츠 자체가 이론화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이건 제 뇌피셜이 아니라 지성계의 티라노사우루스라고 불린 학자 겸 소설가, 지금은 안타깝게도 작고하신 분이죠. 움베르토 에코라는 교수가 직접 말한 거예요. 소설에 대한 정의로서 소설이란 이론화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래서 종종 우리가 살면서 분명히 이 쟁점에 대해선 뭔가 자기 주장을 좀 적극적으로 개진할 필요가 있을 때 이 문학만 편식한 분들은 뭔가 정확한 논거, 이 근거를 대지 못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특히 정치학, 경제학 같은 사회과학적인 논거라든가 뇌과학 또는 자연과학 측면의 근거들을 제시하는데 상대적으로 좀 취약한 면이 있죠. 하다못해 뭔가 철학적인 내용으로라도 부연 설명을 하면 좋을 텐데 이러한 철학책마저도 잘 안 읽어본 사람이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냥 막 스토리텔러가 되는 거예요. 말의 내용은 길고 방대한데 정작 다 듣고 보면 뭔가 보편적인 학설은 아닌 그저 이러이러한 썰이 있더라 라는 식의 이야기 보따리꾼 같은 느낌의 설명들. 물론 당연히 반대의 경우도 있죠. 사회과학서적이라든가 각종 과학서적만 편식한 사람들은 또 정작 문학 장르를 많이 읽은 사람들에 비해 표현법이 너무 투박해요. 같은 내용이어도 좀 더 수려하게, 보다 유려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삭막하게 묘사하는 경향이 있죠. 또 뭔가 좀 더 상상력을 발휘해서 스토리를 구성하듯이 얘기하면 좋을 내용도 그냥 문자 그대로 막 지르듯이 밋밋하게 제시하는 성향도 있고요. 이렇듯 편식 독서에는 일장일단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편식을 하면 저런 부분에서 열등한 지점이 생기고 저런 편식을 하면 또 이런 측면에서 다소 모자라고 아쉬운 대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전 편식 독서가 일종의 심리학 용어로 치자면 약간 확증 편향이랄까요? 이 확증 편향과 비슷한 심리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흥미가 끌려서 읽었던 분야인데 이게 나중에는 그저 나에게 편한 장르라는 이유 때문에 역설적으로 계속 흥미를 더 부여하게 만드는 지식의 되먹임, 정보의 되먹임 현상 같은 게 벌어지는 거죠. 이게 계속되면 내 뇌 속에 담긴 지식과 정보들이 시쳇말로다가 고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뇌가 거고요. 그래서 왠지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엔 진짜 편식 독서의 끝판왕들이어야 할 것 같은 각 학문 분야의 인류학자라고 불리는 분들도 절대 정작 자기의 전공 분야만 읽지는 않습니다. 정말 의외로 굉장히 폭이 넓고 다양한 장르, 종류의 책들을 섭렵합니다. 이 우리 인간의 소중한 뇌를 부식시키지 않으려는 전문가들 나름대로의 방부제 처리법인 셈이죠. 깊이 들어가고 싶다면 넓게 파는 작업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깊이와 넓이는 상부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채널 강의 영상에서 늘 그랬듯이 오늘 강연 내용과 관련한 테스트용 문제
글쓰기 스피치 발제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쓴 예시 답안이 필요하시다거나 본인이 직접 쓴 답안을 첨삭받고 싶으시다면 영상 아래쪽 설명란에 적힌 안내사항과 링크를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자주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유튜브 강의를 보고 듣는 걸로만 끝내는 것보다 직접 글로 쓰고 말로 표현하는 것만큼 머리가 좋아지는 공부법도 없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그 좋은 머리 썩히지 마시고 꼭 한번 풀어보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점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모두 지적인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